그다음에 공유를 좀 하고요. 자, 일단 블로그 글을 쓰는데 IP 같은 것들을 굉장히들 많이 신경들을 쓰세요. 음, 그래서 자, 음, 블로그 글을 쓰는데 이제 최적화에 관련된 글을 쓰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최적화되게 글을 쓸 수가 있는지를 보는데 보통 이제 IP를 관련하는데 그 블로그 글을 쓸 때 한 개의 IP에서 글을 써라 라고 이제 많이들 주장들을 하시죠. 그래서 특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IP에 매우 민감하다라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강사들이. 그리고 뭐 IP라든가 뭐 VPN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플럭시 고정 IP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특히 이제 IP라는 거는 우리 이제 모든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각 집에 들어가는 어떤 집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VPN은 가상 사설망이다. 인터넷망과 같은 이제 공중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어 내가 딱 집어가지고 IP를 설정해가지고 그 IP만 쓰겠다. 이게 이제 VPN이거든요. 그래서 어, 블로그 글을 쓰는데 한 개의 고정된 IP에서 한 개의 블로그를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런 식으로 IP를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하지만 네이버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가지고 여행지에 가가지고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블로그 글을 써도 되는데 그러면 IP가 자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IP가 바뀌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안 좋은 역할을 하니 내가 블로그 글을 안 쓰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글을 써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IP가 바뀌더라도 그것들은 별 영향은 미치지를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꼭 IP를 너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디도 우리 네이버에 보면 그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로봇.txt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로봇.txt 파일에다가 내 블로그 또는 뭐 내 웹사이트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쭉 주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글을 관리를 하는 로봇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내 블로그나 내 웹사이트로 접근을 허락하는지 아니면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에다가 지정하는 게 있어요. 로봇.txt 파일이라고. 거기에 모든 거를 뭐 언로우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허락한다 그러면 로봇이 내 블로그라든가 내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읽어가지고 가가지고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글들을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한 가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음,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음, 어떤 걸 한번 보여드릴까? 자, 우리가 이제 검색어를 고려를 해가지고 글을 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지금 올려놓은 글이에요, 이게. 운영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꽤 오래전에 글을 올려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네이버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올라오는 공지 글들을 보시는 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들을 합니다. 검색어를 고려한 블로그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색어를 제목과 본문에 많이 넣을수록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목의 글은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게 좋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블로그 제목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정보이니 여기에 맞춰가지고만 써주시면 우리 블로그 글은 인기 게시물 상위로 올라갈 확률이 점점 점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반드시 읽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블로그 검색 저품질에 관련된 거, 뭐 최적화 저품질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IP는 될 수 있으면 한 개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최적이다고 블로그 지수를 만든 그런 업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로그 키워드 주제에 따라 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운영을 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블로그를 운영할 때 몇 가지 카테고리들을 쭉 나누잖아요. 어, 그럴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선정하는지 이게 또 굉장히 내 블로그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 카테고리에도 좀 인기 카테고리가 있고 비인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제를 정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불린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아직 주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영양가 있는 콘텐츠를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떠한 주제를 선정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쭉 진행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의 주제를 정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여행, 숙박, 패션, 의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블로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행, 숙박, 패션, 의류가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그리고 뭐 IT, 인터넷, 육아, 출산, 뭐 레시피, 맛집 소개하는 것들. 그다음에 교육, 학원, 뭐 학교. 그다음에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레저 그런 것들이 쭉 뒤를 잇고 화장품이나 미용이 한 3.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약 3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여행, 숙박, 패션, 의류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약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경쟁이 심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블로그를 키우는데, 즉 글을 쓰는데 좀 쉽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좀 초반에 쉽게 내 블로그를 키울 때 그런 주제를 선정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래서 보통 뭐 한 블로그에 한 개의 주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한 두 개 정도까지는 있어 오케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주제,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주제. 아까 같이
우리 의미아 대표님은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전문적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들을 조금은 가볍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주제를 한 가지를 더 해가지고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것들을 한 개를 더 선정하셔가지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중에 조금은 좀 예기치 않은 사고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한 개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어, 대표님 블로그를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좀 가볍게 읽어보면서 뭔가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도 한 가지를 더 선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거운 주제와 가벼운 주제를 같이 해가지고 경험이라든가 후기, 뭐 리뷰 이런 형식의 글이 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카테고리를 한 개를 더 해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죄송한데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교육을 하면서, 왜 뭐,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덜어 있거든요. 어떤 네. 가족력이 있다든가, 또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로 해서 돌아가신 경우라든가, 음. 아니면은, 저희가 교육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응급 상황을 저희가, 겪어본 적이 있어요. 교육을 받으러 온 일부 학습자가. 그래서 음. 저희가, 그때를 어떻게 보면은 뭐, CPR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과호흡 증세라 저희가 대처를 해서 음. 임기응변으로도 넘어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런 걸 모아서 책을 하나 써도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오.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럼 블로그에 하나에 어떤 Q&A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음. 하면서 뭐 그들이 궁금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도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쵸. 풀어가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네. 뭐라 그럴까요? 카테고리라 그럴까요? 그걸 하나 만들어서 음. 그쪽에다 아예 몰아서 좀 이렇게 네. 그 교육했던 경험치를 좀 쓰면 저도 좋아요. 가볍고 또 네, 스토리가 되니까. 감동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생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좀 들어와가지고 가볍게 좀 읽다 보면 또 그게 감동이 되면 계속해서 머무르는 시간도 오래 지속되고 음, 그러잖아요. 이게 또 네. 연결돼가지고 소유성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교육 아, 들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예. 그런 그 어떤 그 에피소드 맨 끝에다가는 이거에 관련된 심폐소생 전문 글 써놓은 거 그 음, 링크를 딱 달아주시고 그래서 아, 네. 자동스럽게 이렇게 쭉 연결되게 이게 어, 음, 그런 음, 식으로 해주면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택받는 블로그가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아, 예, 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게 트렌드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음, 알다시피 요즘 트렌드, 요즘 뭐 Z세대라고도 그러죠. MZ세대. 이런 세대들이 주로 쓰는 키워드들이 있고 40대, 50대가 쓰는 키워드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글들도 써 주셔야 돼요. 음, 그래야 그런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반드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음, 그런 노력들도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그중에 나와 좀 연관성 있는 그러한 키워드를 뽑아 가지고 빨리빨리 그런 트렌드들은 빨리빨리 글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네, 소모성 글이라고 그러죠. 네, 이것들이. 그래서 딱 그 시기에만 노출이 되고 빠져버리는 뭐 그런 것들. 음, 잘 찾으셔가지고 하나 써놓으면 이게 매년마다 검색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 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검색하잖아요. 여름 네, 되면 놀러 가기 전에 이런 것들처럼 그런 키워드 한 개만 잘 그 선정하셔가지고 글을 좀 써주시면
두고두고 검색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절대 노력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검색량도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한 달에 몇 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걸 써야 되겠죠. 한 달에 100건도 안 되는 거 해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강사들의 그런 그 사탕 발림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내가 1회차 때 이야기해드렸죠. 한 달에 뭐 50건도 안 되는 그런 검색량 가진 키워드로 글 써가지고 1페이지에 나온다고 막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뽑아낸 이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지금 이 키워드 스테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공짜로. 음, 그래서 어, 대분류에 들어가는 키워드로 검색해 봐가지고 그 중에 좀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들을 이제 골라내는 작업은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내 어떤 블로그 어떤 그 캐파 정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글을 써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나는 지금 예를 들면 하루에 방문자가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뭐 몇십만 건 되는 키워드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셔가지고 내 어떤 블로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좀 뽑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소규모의 키워드들을 내 주제와 좀 관련된 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어, 블로그를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주제별로 한 개씩 써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음, 이게 블로그를 한 50개 만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00건도 안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이것들을 각 블로그마다 한 개씩 쓰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면 이게 노출이 막 여러 군데서 되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들을 내 주 블로그 있잖아요. 그걸로 다 통합을 시키는 거죠. 이해가 음. 되나요? 아니요, 영업, 잘, 예, 영업용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거기에다가 키워드 검색량을 확인해가지고 굉장히 만만한 것들 내 주제를 해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음, 어, 만만한 것들 있잖아요. 한 달에 뭐 100건, 200건, 막 300건, 500건 이렇게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한 50개를 딱 뽑아요. 네, 그래서 그 각 키워드를 블로그 한 개다가만 작성하는 거예요. 어, A 키워드, B 키워드, C 키워드를 각각 블로그 계정 한 개다만 한 개씩만 쓰는 거예요. 글을. 그렇게 50개의 블로그를 만들어요. 음. 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내 주 계정에 블로그 주소를 넣어놓는 거죠. 음, 더 많은 정보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 보는 그런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 주 계정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내가 50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키워드들이 만만하니까 그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내가 쓴 그 블로그가 상위에 나오는 거야. 음, 탑에. 그런 탑에 나오는 블로그가 50개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타고 내 주 계정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더 많이 확보를 하자라는 게 이제 그 목표죠. 음. 그거 그러니까 주 블로그가 계정이 아니라 그 블로그 계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되죠? 1순위가 아니라 네. 2순위,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냥 2순위로 완전 들어올 수 있게끔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라. 그 그렇죠. 얘기시죠? 아, 예. 그러니까 그 한 달에 뭐 100개도 안 되는 그런 키워드일지라도 네네, 내 주 계정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으니 네,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좀 뭐 감동을 주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블로그를 50개를 그냥 나눠서 썼다고 생각하면 돼. 각각의 음, 키워드에 맞게. 네네네. 그리고 읽어보니 재밌으니까 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내 주 계정으로 들어올 수 음, 있는 링크 하나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네네네. 어. 그러면 훨씬 더 내 주 계정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없는 것보다. 근데 그런 짜실짜실한 거를 주 계정에다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내 블로그 지수가 낮아질 수가 있으니 주 아, 계정은 건들지 말고
네. 보조 계정을 만들어서 각계 네네네. 전투를 하자 이 말이죠. 아, 예, 음, 예,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음, 그러면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 유치원을 다녀왔어요. 근데 네, 행복한이라고 쓰면은 또 이제 그들이 그러할 것 같아서 음, 땡땡 유치원에 다녀왔어요. 이래도 그게 네.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 아, 유치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어, 의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용인시 뭐 처인구에 있는 땡땡 유치원 뭐 이렇게 해서 네. 아, 올리거든요. 그럼요. 네, 네. 아, 전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땡땡 유치원 하지 말고 이미 가상 유치원 이름을 그냥 적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유치원에서 혹시 이런 음. 유치원 없는데 얘 왜 이렇게 썼을까 혹시나 아이고, 그런 그런 걸 누가 것까지. 물어봐요. 안 아, 물어보죠. 예, 예. 그게 전혀 아, 그런 거 안 예. 물어보죠. 뭐 아, 물어보면 고맙죠. 예.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 고맙지. 음, 어,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조합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 이 키워드가 예를 들면 우리 제목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요즘은 키워드 한 개만을 노출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 대표 키워드가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세부 키워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운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블로그 제목인데, 손흥민 어제 플레이 봤어요 라고 해 주는 거, 여기에 대표 키워드는 손흥민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세부 키워드를 만들려고 보니 이게 세부 키워드가 안 나오는 거죠. 손흥민 플레이 뭐이 정도 뭐 밖에 안 나오는데, 아래처럼 토트넘 손흥민 골 넣었어요라고 제목을 지으면 대표 키워드도 나오고 다수 세부 키워드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음, 손흥민 골, 토트넘 손흥민, 토트넘 골 이런 식으로, 음, 토트넘 손흥민 골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가 그러한 어떤 세부 키워드들은 자동으로 그 키워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제목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도 대표와 세부 키워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제목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 그런 식으로 키워드 조합까지도 생각을 해서 제목을 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형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결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명사 같은 것들, 어, 음,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지역, 그다음에 뭐 특색, 그다음에 뭐 날씨, 뭐 이런 것들 음,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벌써 한 대여섯 개의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 조합까지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라 음,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출 영역도 확인을 해보고 글을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음, 어, 내가 지금 작성을 한 글이 블로그 영역에서 활성화돼 가지고 나오는 건지, 또는 내가 손흥민 주국 뭐 토트넘 손흥민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네이버가 그 나오는 탭 순서가 있잖아요. 그 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에 뭐 파워링크가 나오고 웹문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블로그가 나오고 이런 순서로 나오는지, 아니면 토트넘 손흥민을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블로그가 바로 나오는지, 음, 이런 것들도 먼저 검색해서 확인해 보고 나서 그런 키워드들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블로그가 먼저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을 뽑아내시는 게 더 좋겠죠. 음, 그래야 내 블로그가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띌 수 있는 상위에 노출이 되니까. 음, 근데
뭐 손흥민 주급했더니 뭐 파워링크가 나와버리고 그 음, 밑으로 뭐 쇼핑몰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음, 어. 그러면 내가 블로그 글을 쓰는 의미가 퇴색해 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노출 영역도 확인을 한 다음에 키워드를 적절하게 뽑아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트렌드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검색 스테이션 가가지고 뭐 음, 시즌별로 키워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1월부터 12월까지 시즌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키워드들을 쭉 네이버에서 먼저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그 시즌별 키워드에서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세부에서도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도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세세부적인 키워드를 뽑아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블로그 글을 쓰는 게 좋죠. 그러면 음,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이 될 확률이 많아지니까. 음, 이거는 뭐 내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과도 조금은 그 생각을 해주면서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뽑아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음, 하시면 어쩔 수가 없죠. 음, 점점 점점 깊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점점 키워드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길이도, 내가 지금 판단해야 돼요. 이 정도 키워드 길이를 해가지고 내가 글을 썼을 때, 과연,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과감하게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키워드를 선정을 하셔야 되니까. 음, 그래서 작년 시즌에 유행했던 키워드가 이번 시즌에도 동일하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음, 예를 들면 시즌별로 12월 달이 이제 곧 12월 달 다가오니까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키워드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근데 그 중에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음, 내 주제와 연관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까 같이 찾아가지고 글을 많이 나눠가지고 쓰는 전략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여력만 된다면 음, 충분히 요즘은 AI가 뭐 너무너무 잘 발달돼서 뭐 하루에 뭐 50개든 100개든 글 뽑아내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렇지. 조달하느냐, 맞아.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막 그 돌아다닐 때 무조건 찍어야 돼요, 사진을. 스냅 음, 사진 같은 것들. 음, 무조건 찍고 그다음에 영상을 5초에서 길면 15초 정도. 음, 이런 길이로 해가지고 숏 리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음, 5초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어, 15초도 너무 길어요. 한 5초 정도를 찍어 가지고 이것들을 클립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리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영상 전환되는 거. 택시가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음, 버스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나오고, 이런 음, 것들이 5초 단위로 찍어가지고 이것들을 붙여가지고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15초짜리 뭐 20초짜리 찍으면 이것도 또 뭐 절단해야 되잖아요. 5초짜리를 다 나눠야 되고, 그렇지. 그죠?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니까 차라리 찍을 때 5초 단위로 찍어라. 음. 음, 음식이 새로 나오면 5초 딱 찍어주시고. 어, 음, 그죠? 우리 레스토랑 갔을 때 음식 사진 찍잖아요. 네. 음식 사진 찍고 5초 동안 딱 찍어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어 메인 예를 들면 그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다 먹고 나서 후식딱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은 후식딱 나왔을 때 그 5초 딱 찍고 음, 그러면 이게 또 효과가 있잖아요.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 갑자기 커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 음, 그러면서 내 제품이 다 갑자기 탁 튀어나오고 예를 음, 들면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5초짜리를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많이 찍어라. 음, 새소리, 물소리, 뭐 택시 지나가는 거, 버스 지나가는 거,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는 거, 이것들 5초 단위로만 찍으세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만 그 어느 그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음, 자연 뭐 풍경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나눠서 계속해서 보관해가지고 필요한 음, 것들 이제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음, 저는 뭐 달이라든가 뭐 미드저니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이미지도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음, 그래도 이게 티가 나요. 음. 프로 네, 티가 나잖아요. 이거 AI가 만들었네. 그래서 맞지. 저는 저기 자동으로 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지만 비추. 음, 음, 정말 시간이 없으면 픽사바이 같은 데 가가지고 차라리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음, 아직은 달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말 내가 자연으로 나가서 직접 찍은 사진들. 어, 어, 이게 유사 문서에도 안 걸리고요. 유사 이미지도 안 걸립니다. 100%. 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막 찍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보관해가지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유사 문서에도 안 걸리고 유사 이미지도 안 걸리고. 그러면 그 글이 자동으로 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음, 자, 그래서 어, 시즌별 트렌드도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탈이 싫어하는 키워드들 내가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 포탈이 뭐 금융 관련된 거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병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포탈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성인 관련된 키워드들 그다음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키워드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키워드들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사용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꼭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음, 문장 쭉 이어가다 보니까 아, 이 말이 꼭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구나 단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it's okay. 넘어갑니다. 예를 음, 들면 병원 원장이 음, 이런 병원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데 원장이 글을 쓸 때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광고성 글을 보면 갑자기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다고요. 음. 음, 문맥에 전혀 안 맞는. 그러면 그게 어, 어그로가 돼가지고 저품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의 소지가 있는 거지. 내가 글을 쓰는데 꼭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다. 그러면 네이버도 is okay. 문제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포털이 싫어하지만 문장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음,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생술 같은 거 하면 보통 병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죠? 그렇죠. 대표님,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남편이 그 마약 강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 그 관련해서 그 블로그를 쓰려고 하는데, 음, 여기 유해 키워드로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까요? 음,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거에 네네. 어긋나는 어떤 문장을 쓰게 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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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블로그 기본 정보를 설정할 때 뭐 네네. 주제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필 작성이라든가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을 충실하게 써주시고 나는 마약 관련된 강사야 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래,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글을 쓸 때 충분히 이미지 자체도 그런 어떤 강의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넣어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써주시면 it's okay. 음. 음, 음, 느닷없거나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단어들을 썼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긴 하겠죠. 어, 네. 어, 근데 내가 마약 강사인데 어떻게 돼? 쓸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어, 자, 그런 부분들은 네이버가 그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마약 강사인데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그걸 가지고 뭐 저품질 시키고 억울로 시키면 누가 네이버를 써야 안 쓰지.
그냥 구글로 갈아타든가 딴 데로 가버리죠. 자기 음, 고객을 뺏기는 그런 행위인데 안 음, 하죠. 음. 그런 부분들만 잘 지켜가지고 해주시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내 블로그로 이제 유입을 시켜야 될 필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SNS를 활용하는 방법 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유료 광고? 뭐 이런 것들? 유료 광고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어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뭐 페이북, 인스타, 트위터, 카카오,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 블로그로 유입을 시켜야 방문자를 좀 더 많이 모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블로그 글만 써가지고 오세요. 라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SNS를 동원해서 블로그를 키우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맞는 글들을 각각 SNS에다가 뿌려야 내 블로그로 들어오겠죠. 또 네이버 블로그 통계에 보면 유입이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통계도 다 그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이북을 통해서 왔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왔는지 다 통계를 해줘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통계를 봤더니 그냥 외부 유입이 없어.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블로그 주소를 치고 들어온 것밖에 없다. 그러면 블로그를 지금 홍보하는데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지금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SNS를 활용을 해서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 계정에 블로그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되고,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찍어가지고 거기에 댓글 부분에 블로그 주소를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하면서 바로 블로그 주소를 넣어 주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 주소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블로그를 키우고 싶으시면, 어, 그래서 SNS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연관 감석 이런 것들, 안 하죠. 뭐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튼 이런 것들도 우리 자동 완성 검색어는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다이어트라고 검색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어,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를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찾는 검색하는 키워드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이라고 검색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완성 검색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어, 그래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즉, 키워드가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 오프라인에서 가게 하나 차리는데 목이 좋은 데다 차려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 키워드를 잘 선정하는 게 정말 목 좋은 곳에다가 가게를 하나를 차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동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자동 완성어가 무엇이 있는지 봐가지고 그중에 대표님이 쓰고 싶은 그런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글을 또 써주시면 좋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자동 완성어도 좀 잘 눈여겨 보셔가지고 키워드를 작성하셔라. 어, 그리고 1회 차트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류 시간을 늘려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방문자는 뭐 5천 명, 만 명 되는데 체류 시간은 1기초도 안 된다. 평균 체류 시간이. 그러면 제가 블로그 지수가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 방문자 수가 500명 미만이 되더라도 체류 시간이 막 2분, 3분 평균적으로 되는 블로그 지수가 더 높습니다. 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 동영상을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정말 고급진 그런 고화질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감상하는 시간을 더 늘려주시든지 뭐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동영상을 넣으시는데 보면 대부분 뭐 5초, 10초짜리 의미 없는 동영상 많이 넣거든요. 넣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미 있는 내 주제, 내 글을 쓴 그 주제와 정말 병합되는 동영상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흥미를 끈다든가, 감동을 주거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뭐 눈물이 흘러.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음. 근데 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 또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블로그 주수를 높게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러면요, 대표님, 그 네. 동영상을 몇 네. 초를 넣으면 적정할까요? 그 특정한 그런 어떤 기준은 없어요. 이게, 네이버에서 동영상은 10초 이상짜리 넣으세요라고 발표한 게 한 번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적정한 걸로 봐선 제가 지금 한 40초에서 1분 사이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너무 음,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있을 때, 감동이나 재미나 뭐 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잖아요. 근데 네, 우리 유튜브를 놓고 봤을 때도 그냥 예를 들면 썸네일만 보고 넘어가듯이 네, 근데 썸네일을 봐가지고 딱 눌렀는데 재밌어. 그러면 이게 5초 안에 판단이 되거든요. 음. 음, 대부분 우리 릴스를 볼 때 재미없는 것들은 그냥 넘기잖아요. 스크립 막 해가지고. 근데 재미가 있으면 딱 5초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야. 5초, 10초, 15초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넣을 때도 5초 이내로 승부를 보라고 그래요. 우리 음, 유튜브를 찍을 때. 5초를 넘기면 끝까지 보니까 그 5초, 처음에 딱 임팩트 있는 장면을 찍어서 넣어라. 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클립을 5초 단위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거. 굉장히 예를 들면은 그 고양이, 이쁜 고양이들, 길고양이 많잖아요. 새끼 네, 고양이들. 네, 이런 거를 놓는 장면들. 이런 것들 5초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초반에 딱 놓는가. 그러면 음, 보거든요. 이게 음, 안 빠져나가요. 음,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예쁘니까.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영상 화면이 나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음, 하신다든가, 아니면 5초짜리를 계속해서 한 40초가 될 수 있도록 클립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만드신다든가. 어, 음,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이 볼 음,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넣어 주셔야 되죠. 그런 노력들은 하셔야 체류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음, 흥미를 끌 수 있는 거, 어, 음, 재밌는 거, 감동 주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음, 막 꽃, 예쁜 꽃사진 찍어서 이런 게 이제 좀 식상해. 그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들. 요즘 뭐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것들 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리니까 그런 음, 것들 위주로 해서 올리셔도 되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셔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음, 그 다음에 PC와 모바일의 검색 차이가 또 반드시 나타납니다.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는데 PC에서 나오는 것과 모바일에서 나오는 게 완전히 틀려요, 이게. 탭 자체도 틀립니다. 어, 음,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키워드를 선정해가지고 글을 쓰기 전에 한번 검색해보고 쓰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음,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어, 음,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를 띄워서 검색하는 거랑
붙여서 검색하는 거랑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키워드를 만드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먼저, 어, 결과를 보고 나서 키워드를 만드시라는 거죠. 음,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띄어쓰기 차이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납니다. 음, 신동엽 수영 이렇게 하는 것과 신동엽 한칸 띄고 수영 이렇게 하는 게 검색 순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키워드를 만드실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심폐소생술 붙이는 것과 음, 심폐 한 칸 띄고 소생술 하는 음, 것과 음,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검색 순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키워드를 만들기 전에 검색을 통해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왜 틀리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이버 도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글자 한자를 띄어쓰기 했는데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작성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아, 굉장히 그리고 제목을 작성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이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만드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핵심 키워드 한 개, 서브 키워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목 작성하실 때 반드시 그거 핵심과 서브 키워드를 어, 적절하게 선택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할 때, 제가 그 선정한 키워드가 블로그 영역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 다이어트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예를 들면 파워링크,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파워링크가 먼저 나오는 것보다 블로그가 먼저 나오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어, 어, 그래서 블로그 영역이 하단위가 있으면 아무리 우리 상위 노출이 되어도 효과가 좀 미비하겠죠. 음, 파워링크부터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반드시 카테고리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화 이미지는 몇 개를 넣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글을 쓰는데 그 글에 이미지 개수를 도대체 몇 개를 넣어야지 좋습니까? 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음, 하지만 네이버에서 우리 블로그 게시물을 쓰는데 어, 500자까지는 3개만 넣으시고요. 1000자까지는 7개를 넣으시고요.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 그래서 정답이 없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하지만 보편타당적으로 우리가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로 한번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해 봤을 때 지금 상위 노출이 되는 포스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음, 음, 지금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포스트에는 이미지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지 한 상위로 올라온 것들 블로그 한 대여섯 개를 쭉 보면 어느 정도 평균 수치가 나오잖아요. 음, 음, 거기에 맞추어서 넣어주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죠? 그래서 뭐 블로그 어떤 글 수, 글자 개수에 상관없이 그냥 지금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들을 좀 한 다섯 개 정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보통 제가 보면 한 7개에서 10개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막 음, 20개, 30개 넣는 것도 있는데 너무 많은 것도 저는 솔직히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블로그를 읽는 사람한테. 음, 그죠? 근데 또 너무 적으면, 이 글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개에서 한 10개 정도, 음, 무리 없이 읽고 나서 거기에 재밌는 영상 한번 보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체류 시간이 한 1분 30초에서 한 2분 30초 정도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만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도대체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정답은 없어요. 어, 네이버에서 이미지 글자 수에 맞춰서 뭐 800에 200, 뭐 400에 400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타 다른 포스트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뭐 보면 되는데 보통 보면 한 800에 600 정도? 어, 큰 사이즈는. 그리고 작은 사이즈는 한 400에 4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포스트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포탈은 로봇이 모든 것들을,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이면서 모든 자료들을 흡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 내가 하는 포스트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리대로, 법칙대로만 해주면 충분하게 다른 어떤 포스팅과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나 이미지 개수 이런 것들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미지 파일명 이거는 조금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죠. 포스팅에 사용될 이미지의 파일명에도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뭐, 음, 1, 2, 3, 4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만약 키워드가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게 심폐소생술이다. 그러면 이미지에도 심폐소생술 1, 심폐소생술 2,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검색에 많이 도움이 돼요. 또 네이버 그 보면 이미지 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키워드 검색하는 키워드의 파일명이 있으면 거기에 노출이 될 확률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음, 반드시 이미지 파일명에는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내 이미지가 검색했을 때 이미지 탭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심폐소생술 검색했는데 내가 올린 이미지들이 더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가지만 클릭을 해도 내 블로그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어떤 노출이 한 번이라도 더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미지의 파일명에 키워드를 넣으면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이 될 확률이 많아지니까 음,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렇지. 파일명에도 반드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키워드 조합. 아까 이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적화 키워드 조합이에요. 이거는 그냥 키워드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에서 키워드 조합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에서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키워드 조합으로 쓰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신촌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거기에 키워드 조합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자동 완성 검색어에서 뽑아내시라는 거죠. 뭐 신촌 맛집 뭐 테스트로드, 신촌 맛집 옥바랑, 뭐 신촌 맛집 뭐 홍대 맛집 신촌 맛집의 술집 이런 식으로 키워드 조합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동 완성 검색어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뽑아내라. 즉, 그게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그래서, 신촌 맛집, 오빠랑 홍대, 술집, 뭐, 솔로 대첩.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만드시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 조합이 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꼭 한 가지 키워드만 염두를 해가지고 제목을 작성하지 마시고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에서 어, 나에게 필요한 그런 키워드 조합들을 뽑아가지고 제목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검색에 또 줄이될 확률이 많아지니까 반드시 키워드 조합을 생각을 해서 제목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조합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키워드 조합을 염두를 해 두고 하는 게 좋냐라고 이제 또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키워드는 이제 우리가 그 포스팅을 하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하면 좋을까요? 음,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이라는 어떤 그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폐소생술이라는 키워드를 몇 번을 본문에다가 넣는 게 좋을까? 어, 이러한 것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서 상위에 나온 블로거들을 많이 좀 참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은 과연 몇 번을 넣는지를 쉬어봐요. 이렇게 일일이. 어, 음, 그러면 최소한 6번 이상 음, 어, 많은 데는 좀 옛날에 쓰는 거는 뭐 열 몇 번씩 들어간 것도 있고 어, 최신에 쓰는 글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6번, 7번 이렇게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봐가지고 심폐소생술로 검색했는데 1등, 2등을 딱 봤는데 그게 지금 블로그 본문에 몇 번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쓰든지 이것보다 조금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많게 키워드를 쓰든지 그런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음, 평균적으로 저는 433 법칙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에 한번 키워드 넣고 그다음에 초반부에 네 번을 넣고 중반부에 세 번을 넣고 맨 마무리하는 부분에 세 번을 넣고 이렇게 해서 433 법칙을 써가지고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키워드를 그렇게 나는 작성을 했어요. 글을 쓸 때. 그리고 AI한테도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쓴다. 그러면 마케팅 자동화라는 단어를 글 초반부에 네 번, 중반부에 세 번, 후반부에 세 번을 쓰는데 이 단어가 문맥에 전혀 흐트름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요. 그러면 알아서 433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AI가 글을.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키워드를 포스트에다가 꼭 써주셔야 돼요. 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433. 음, 반드시 제목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음, 제목과 포함해서 433 해도 되고, 제목 빼고 433 해도 되고, 그러면 11번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는데, 다른 글을 봤더니,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러면 그것보다 더 써도 돼요. 음. 내가 심폐소생술로 검색했더니 1등이 이거를 열 몇 번을 쓴 거야. 그러면 나는 20번 써버리는 거야. 음, 이거를. 어,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어, 음,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내가 잡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한 1, 2등 글은 어떻게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두 개 정도 더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키워드 개수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키워드는 본문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음, 제가 추천하는 건 뭐 433인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키워드 개수를 뽑으셔가지고 그거를 AI한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정말 이 문맥에 맞게 써주더라고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적절한 키워드 개수를 뽑으셔가지고 포스팅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포스트 이제 본문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포스팅에는 이미지 한 개가 들어가고 그 이미지를 뭐 설명을 하든 아니면 그 이미지 한 개당 글 한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 단락이. 음, 그죠? 네, 그래서 글 들어가고 이미지가 들어가고 뭐글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고 또는 이미지 글 이미지 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구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한 개당 한 문단을 만드는 게 좀 어려우면 이미지 두 개당 문단 한 개를 만드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음, 하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 가장 중요한 건 구독자들, 고객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음, 중요하겠죠. 어. 내가 보려고 쓴 글이 아니니까. 어. 고객이 읽을 때, 고객이 봤을 때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조차고 쓰고 내가 정말 써놓고 와, 나 정말 글 잘 썼다. 이게 아니니까. 고객이 봤을 때 정말 이 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구나.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게 글을 쓰는 그런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구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가독성이라는 게 가장 또 필요하겠죠. 네이버 로직이 점수를 주는 포스트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작성하는 포스트는 실제로 사람이 읽고 사람이 구매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로직에 따라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글을 사람이 읽기 때문에 어떻게 가독성이 가장 좋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네이버 폰트 사이즈는 11포인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읽기 가장 좋은 폰트 정도까지 키워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내 글을 어느 연령층이 많이 보는지도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층인지 노약자층인지 노약자층이면 폰트를 좀 더 크게 해주는 서비스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글자 그 폰트라든가 그다음에 글자 크기라든가 글자 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정말 잘 염두를 해 주셔가지고 보는 사람의 가독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적절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내 타겟층과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포스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주로 PC를 이용하는지 또는 어, 모바일을 이용하는지 이것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글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죠. 음, 모바일을 주로 많이 본다 그러면 한 문장 문장이 굉장히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음, 예를 들면 20자 이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한 문장으로 쭉 나오겠죠. 근데 이게 글이 중간에 끊어짐 없이 막 수십 자가 연결된다. 이러면 글자가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PC에서는 잘 보이지만 이거를 모바일로 줄여버리면 이게 글자의 어떤 그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잘 염두를 해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먼저 모바일용으로 해가지고 글을 작성해가지고 만드셔라.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보고, 키워봤을 때 적절하게 잘 나오는지.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모바일 형태대로 맞춰놓고 글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모바일과 PC가 한 7대 3?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7이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에 맞춰서 글을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글을 보는데
글이 쭉 가다가 뭐뭐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니까지만 나오고 다른 아랫줄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건 정말 꼴 보기 싫거든요. 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폰트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단어 하나를 다른 말로 대체해가지고 글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한 줄에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음.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안 하는 것과 글을 읽는데 굉장히 그 가독성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시고 글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것들을 염두를 해 주시고 글을 써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연락처를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으냐? 이런 문의들도 많이 하세요.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이미지에다가 내 연락처를 같이 해가지고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 혹시 이게 뭐 내 블로그 지수를 낮추지 않을까? 뭐 저품질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로 노출할 수 있는 영역이 총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내 연락처를 노출할 수 있는 게. 첫째가, 어, 블로그 영역.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 영역. 그 다음에 동영상 영역이 따로 있어요. 동영상 탭도 따로 있고, 이미지 탭도 따로 있고, 블로그 탭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총 세 군데로 해가지고 내가 쓴 블로그가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미지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미지 영역은 블로그 지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정확도 순으로 노출이 또 보장이 돼요. 아까 제가 이미지에다가 키워드로 해가지고 파일명을 적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 정확도 순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미지에다가 파일명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연락처를 함께 기재를 해가지고 노출을 시키면 의외로 많은 방문자한테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내 연락처를 같이 넣어가지고 만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음. 블로그 지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좀 어,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의미 없이 그냥 핸드폰 번호를 크게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모양새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쁘게 상담 전화 또는 문의 전화 이런 식으로 좀 아랫부분으로 보기 좋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굉장히 의외로 많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 될 수 있으면 이미지 맨 아랫부분으로 이미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미지 한 개를 만드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 포스팅을 해가지고 제목을 써가지고 쭉 올리는데 어, 다른 사람들 제목보다 좀이라도 눈에 띄면 우리 그거 한번 눌러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짓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제목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특수 문자 같은 것도 같이 넣어라. 그래서 내 블로그 제목이 다른 사람 블로그보다 눈에 띌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제 어, 이 시간 이후로 블로그 제목을 쓰실 때 반드시 특수 문자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반짝이 별을 넣으셔도 되고 뭐 하트 모양을 넣으셔도 되고 뭐 스페이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적절하게 내 제목이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띌 수만 있다면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 문자까지도 같이 넣어 가지고 블로그 제목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러면 같은 키워드를 작성해 가지고 올린 제목보다는 훨씬 더 눈에 띄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포스팅 해가지고 내 블로그 포스팅이
최적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딱 써가지고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올린 이후에 15분이나 30분이 지난 후에 우리 네이버 검색으로 가셔가지고 정확도와 최신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 올리자마자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최대 1시간 이내에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올려가지고 최신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색했는데 거기에 노출이 되면 저품질이 안 걸린 겁니다. 음. 그래서 최신수는 내 블로그가 지금 저품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때, 그럴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건 내 블로그가 최적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죠. 최신순으로 검색하는 건 내 블로그 글이 저품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정확도로 맞춰놓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 블로그가 지금 최적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확도로 해가지고 검색했을 때 만약에 내 블로그 글이 1페이지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내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1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만큼 최적화가 됐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30분 지나가지고 최신 순으로 놓고 검색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와. 그러면 저품질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이해가 되셨죠? 두 가지 차이점. 그래서 반드시 포스팅을 하신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내 블로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반드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블로그를 키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그리고 자, 키워드 분석, 우리 dataLab.naver.com 가시면 키워드의 추이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뭐 돈 내고 뭐 그러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키워드 같은 것들. 계속해서 이 키워드가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는 지금 현재 어떤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음, 굉장히 키워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 따라서 금액도 틀리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 유료 광고, 파워링크라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시즌별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목이다. 그 기간이. 그러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유료 광고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러한 키워드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금액이라든가 뭐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키워드들은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로그를 내가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최적화에 이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대표님들한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블로그를 키우는데, 뭐 3주 또는 1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최적화 이렇게 나간다. 저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내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좀 기본이 탄탄해지고 또 블로그 포스팅 개수도 어느 정도 네이버에서 인정하는 블로그 같은 그 지수를 어, 그 뽑아낼 수 있도록 한 40개 정도 그 이상의 블로그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야 내 블로그에 들어와 있는 게시물들의 평균 어, 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한 6주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한 달 반 정도 또는 2달 정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선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개설하셔 가지고 뭐 일주 전략, 2주차 때 뭐 최대 뭐 14개까지 뭐 하루에 2개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에 1개 정도씩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가지고 1주차 때 쭉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해주고 2주차에서 3주차 동안에 서로 이웃을 늘리는데 이제 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글은 꾸준하게 써주시는데 2주차 때에는 서로 이웃을 맺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해주면 블로그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특정한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어떤 시간 엄수를 의미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관리를 한 만큼 잊지 말고 꾸준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주차 지나고 나서 2주차 때는 서로 이웃을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주차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유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이제 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키워드는 내 주제에 맞는 그러한 다양한 키워드들을 아까 제가 많이 뽑아 놓으라고 그랬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50개 정도를 뽑아서 50개를 각각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어, 많이 그 검색에 노출이 돼가지고 유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감동적인 글, 뭐 후기 글, 재밌는 글 아까 제가 뭐 에피소드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쓰는데 키워드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좀 확장해가지고 포스팅을 하는 단계가 3주차 때 해주면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유입을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주차 때 4주차 때, 뭐, 이때는 4주부터 이제 5주차 때는 포스팅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써놓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제 지난 후에 그때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한번 내가 쓴 키워드를 가지고 포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어떤 평균값을 한번 뽑아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주가 지나고 이제 5주차 때 이럴 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쭉 써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포스팅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쭉 써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내 블로그가 최적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만약에 이때 한 5주차 때 내가 쓴 그 블로거들을 가진 게 내가 그 글을 쓸 때 썼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번 쭉 검색을 해 봤는데 이것들이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노출이 안 된다. 저품질로 내가 판단이 된다. 그러면 빨리 내 블로그를 초기화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버리고 다시 만들 건지를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5주차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주차가 지나면
5주차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6주차가 되면 최소한 한 50개 정도의 글은 올라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작업 수준에 따라 가지고 6주차 때에는 포스팅 개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럴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그동안에 썼던 주제와 관련된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 여부를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게 내 의도대로 페이지에 노출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이것들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확도 순하고 최신 순하고 먼저 해가지고 검색을 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정확도 순에서 어느 정도 3페이지 이내에 내가 쓴 글들이 포진이 돼 있다. 그러면 it's okay. 꾸준하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되고 그 주제와 맞는 이미지 써 주시고 그 주제와 맞는 동영상 올려 주시고 이런 식으로만 해 주시면 내 주제와 딱 맞는 글들, 전문성 있는 글들만 써 주시면 그 글들은 분명히 최적화 단계까지 뭐 최적 1, 2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반들이 닦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확도 순으로 검색했는데 3페이지 내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어,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 블로그를 만드시든지 이런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6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블로그를 키워 나가시는 거. 어, 결코 서둘러서는 안 돼요, 블로그는. 이게 어차피 꾸준하게 일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절대적으로 꾸준하고 일괄되고 통일되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을 공부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어우, 목이 너무 없어. 어, 이제 질문 좀 받겠습니다. 대표님, 저는요, 블로그 글이 어떤 거는 그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온라인상에요. 그 어떤 음.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네, 지금 대표님이 기본 설정에서 해놨던 주제, 네네. 그거와 얼마나 연관되고 그 연관된 것들이 얼마나 전문성 있게 썼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아,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미지. 어, 음, 이 세 개. 이게 최적화로 올라가냐, 일반으로 떨어지냐,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것만 반드시 신경 쓰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근데 예를 들면 뭐 노출이 안 된다는 글, 그런 네네. 글과 또 유사하게 작성을 하면 그것도 안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먼저 대표님이 그 왜 안 나온 그 글을 한번 보셔가지고 그게 왜 안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판단하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목, 주제, 연관성, 이미지 이런 음,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글을 쓰시면 되겠죠. 음, 음, 어,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올라오더라.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그 정답과 맞는 글들만 계속해서 생산해내면 되겠죠. 음, 어. 근데 이제 다이너로직 플러스에 맞게 거기에 적절하게 대표님의 의견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좀 더 포함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AI한테 후기도 좀 많이 만들어 주라 그러고 에피소드도 좀 많이 만들어 주라 그래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같이 넣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녹화는 종료할게요.